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녀의 이름을 레아라고 할게요. 레아의 나이는 지금 30대 중후반이고 평범하게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겉으로 봐서는 큰 고생 한번 안 할 것 같이 생겼는데 고등학생 시절에 큰 일을 한번 겪었어요. 지금은 크게 관심이 없지만 중고등학생 때 과학을 정말 좋아하는 학생이었대요. 중학생 때 새로 부임 오신 과학 선생님이 너무 잘생기셔서 과학 성적이 좋으면 이쁨 받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에 과학을 공부하다가 정말로 과학에 빠지게 된 그런 케이스였대요. 나이 어린 학생 때는 선생님한테 두근거리고 하고 그러잖아요. 레아도 그랬던 평범한 학생이었던 거죠. 아무튼 과학을 좋아하게 된 채로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고등학생 때에는 특히 화학에 더 관심이 가더래요. 화학 쪽으로 공부를 더 해볼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반에 레아처럼 화학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관심사가 비슷하면 금방 친해지게 되잖아요. 레아도 그 친구랑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을 유리라고 할게요. 같은 반에 같은 관심사에 유리는 또 엄청 착한 심성을 갖고 있었거든요. 둘이 늘 붙어 다니면서 방과 후에는 화학 공부도 하고 학교하면서 화학 관련해서 수다도 떨고 그러면서 지냈대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만화책 좋아하시나요? 레아가 화학을 좋아하지만 만화책도 좋아했거든요. 로맨스보다는 추리 만화를 좋아했어요. 본인이 추리를 하는 것보다는 추리 과정을 보는 게 좋았대요. 제가 왜 이야기를 중간에 꺼냈냐면 레아가 추리 만화를 보다가 독극물 관련 에피소드를 보게 된 거예요. 화학을 좋아하니까 그 에피소드가 유난히 기억에 남더래요. 그래서 유리한테 얘기를 꺼낸 거예요. 유리야, 내가 만화책을 보다가 독극물을 봤다? 그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구하기가 어렵지 않대. 무섭다. 그치? 이러니까 유리가 잠깐 침묵하더니 그래? 신기하네. 조심해야겠다. 이러더래요. 대화 주제가 독특하기는 했으나 레아랑 유리는 늘 이런 화학품 이야기도 많이 했었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다른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일상을 보냈대요. 그러다가 학교에 화학 동아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재밌겠다 싶어서 유리랑 바로 등록을 했대요. 간단하게 면접도 봤는데 워낙 둘 다 화학을 좋아하니까 쉽게 통과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면접 진행했던 선배 이야기를 들었는데 유리가 화학 선생님의 관심을 받을 정도로 지식이 뛰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유리랑 얘기할 때마다 느낀 것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감탄할 정도인지는 몰랐거든요. 아무튼 화학 동아리까지 들었겠다 선배들이랑도 친해져서 선배들이랑 화학 실험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하루는 같은 동아리에 들었던 동급생 하나가 결석을 한 거예요. 꼬박꼬박 실험도 같이 참여했던 친구라 빠질 리가 없는데 웬 결석인가 싶어서 선배한테 물어봤대요. 선배, 땡땡이는 왜 빠졌대요? 어디 아프대요? 했더니 선배가 걔 어제부터 계속 토해서 학교 결석했대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잘못 먹었나 봐요 라고 크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대요. 그런데 아파서 결석하는 동급생이나 선배들이 끊기질 않는 거예요. 많은 수는 아니었는데 A가 아팠다가 나와서 오면 B가 아파서 못 나오고 이런 식이었대요. 날이 더워져서 그런가 왜 자꾸 탈들이 나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유리가 집으로 초대를 해줬대요. 요즘 애들이 자꾸 아파서 빠진다고 했더니 엄마가 보양식 해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를? 그러고 레아가 물었더니 친한 친구도 한 명쯤은 데려와도 된다고 그랬대요. 와, 너희 엄마 짱이다 하고 룰루랄라 신나게 따라갔대요. 따라갔더니 집이 크더래요. 복층이고. 잘 사는 애였구나.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집안을 들어갔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래요. 1층은 거실하고 주방, 식사하는 곳, 서재, 아빠 엄마 방 이렇게 있었는데 일단 거실의 한쪽 벽면을 꽉 채우게 어항이 있었대요. 수조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물고기라고는 금붕어밖에 몰라서 뭔 물고기인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주방에 어머니가 계셨는데 늘씬하고 키도 훅 크시고 너무 우아해 보였대요. 인사를 꾸벅하니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어서 오렴 하는데 부잣집 사모님 느낌이었대요. 주방에는 뭔 모니터가 달려 있었는데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멋져 보이고, 아직 요리가 다 안 됐으니까 올라가서 놀다가 엄마가 부르면 나와 이러시길래 유리 따라서 쫄래쫄래 2층 올라갔대요. 집안에 계단이 있는 것도 신기한데 2층 올라가니까 유리방, 옷방, 피아노실, 그리고 무슨 방 하나가 더 있었는데 거기는 유리가 화학 실험할 때 쓰는 방이라고 했대요. 와, 너네 집 대박이다 이러고 감탄하고 있으니 유리가 그냥 씩 웃으면서 내 방에서 놀다가 밥 먹으러 내려가자 하더래요. 유리방에서 이런저런 수다 좀 떨다가 부르는 소리에 내려가니 커다란 식탁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들이 차려져 있더래요. 백숙에 갖가지 밑반찬에 과일에 디저트까지 아주 풀코스더래요. 황송하면서도 부러우면서도 신나기도 하고, 아무튼 복잡스러운 감정으로 밥을 먹고 일어나니까 유리가 음료수를 하나 주더래요. 이거 내가 매일 먹는 오렌지 주스인데 너도 먹어보라고. 달달한데 새콤하기도 하고 맛있다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오렌지 주스까지 딱 마시고 집을 나섰대요. 아직 날이 밝기는 한데 친구 집에 오래 있으면 민폐이기도 하고 자기도 엄마가 기다리니까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도 하고 유리랑 빠이빠이도 하고 집으로 왔대요. 유리랑 집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아서 걸어서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 공원이 하나 있었대요. 거기를 통과해서 가야 더 빨리 가는데 가다가 목이 좀 타더래요. 마지막으로 달달한 주스를 먹어서 그런가 공원에서 물도 한번 먹고 다시 집으로 가는데 슬슬 배가 아프더래요. 너무 많이 먹었나? 어쨌든 배가 아파오니까 화장실 신호가 올까봐 걸음을 빨리 해서 집으로 갔대요. 집에 도착할 때쯤에는 식은땀도 나는 상태여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갔대요. 달려가서는 설사하고 토하고 아주 죽겠더래요. 몇 번을 토하고 설사했나 너무 힘들어서 셀 수가 없었대요.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애가 갑자기 뛰어들어오더니 설사하고 토하고 그러니까 겨우 좀 멎었다 싶어서 바로 병원으로 갔대요.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정확한 요인은 알 수 없지만 심한 구토 증상과 위장 증세가 나타났으니 그에 맞는 처방을 하고 탈수도 와서 수액 처방 맞고 그렇게 해서 집으로 왔대요. 아휴, 힘이 다 빠져서 걷지도 못해서 아빠 등에 엎혀가지고 그렇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누워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내가 뭘 잘못 먹었나. 솔직히 유리네 집에서 밥 먹기 전에는 괜찮다가 유리네 집에서 밥 먹고 나서 그랬으니까 좀 의심이 가더래요. 그래서 유리한테 전화를 해봤대요. 야, 나는 토하고 설사하고 난리 났었는데 넌 괜찮냐고. 그랬더니 유리가 나? 멀쩡한데? 왜? 너 많이 아파? 괜찮아? 병원은? 병원에서는 뭐래? 이러면서 엄청 걱정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얘는 괜찮으니까 아닌가 보다. 그냥 더워서 탈이 났었나? 뭐지? 공원에서 먹은 물이 이상했나? 알 수가 없네. 당최 알 수가 없으니 그리고 지금은 괜찮으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갔대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주말이었어서 쉬고 월요일에 학교를 가서 평소처럼 일상생활했대요. 그리고 그날 화학 동아리 모임이 있었는데 유리는 집에 일이 있어서 엄마가 빨리 오라고 했다고 빠졌대요. 그래서 혼자 화학 동아리실을 갔는데 2, 3학년 선배들이 모여 있더래요. 2학년 선배들은 많이 봤어도 3학년 선배들은 공부한다고 동아리에 잘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면서 들어갔더니 선배들이 다 쳐다보면서 좀 인상을 찌푸리더래요. 뭐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에 괜히 쫄아가지고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선배들이 묻더래요. 유리는? 하고 유리는 오늘 집에 일이 있다고 못 혼냈어요 하고 대답하니 선배들이 잘됐다 하면서 이리 앉아보라고 하더래요. 엉거주춤 선배들 옆에 앉으니까 선배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묻더랍니다. 너 혹시 최근에 아팠던 적 있어? 라고. 그래서 아팠다고. 금요일에 아팠는데 주말 동안 쉬어서 괜찮아졌다고 대답하니까 선배들이 또 묻더래요. 그래?
역시 하면서 선배들끼리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끄덕끄덕 하더래요. 선배들은 다 뭔가를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어서 물었대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선배들이 아니야.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우리가 더 정확해지면 얘기할게. 혹시 아닐 수도 있어서 너한테 오해 심어주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이해해줄 수 있지? 하더래요. 솔직히 이해는 안 됐는데 선배들이니까 뭐라 할 수는 없어서 네 하고 말았대요. 근데 너 우리가 오늘 물어본 거는 유리한테는 얘기하지 마. 유리한테는 따로 물어볼 건데 혹시 너한테 먼저 들으면 선입견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하더래요. 뭔진 모르지만 일리가 있다 싶어서 알았다고 대답하고 그날은 모임이 그대로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별일 없이 또 일상을 보냈는데 며칠 뒤에 유리가 또 집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요즘 시험 기간이 다가와서 그런지 동아리에서 실험을 안 하니까 심심하다고 자기네 집에 가서 하자고. 그래서 마침 자기도 기분 전환도 되겠다 싶어서 오케이 하고 가자고 했대요. 그리고 수업 다 끝나고 유리네 집으로 출발하려는데 교문 앞에서 동아리 선배가 레아를 붙잡더래요. 레아야 어디가? 그러길래 저 유리네 집에 놀러가요 했더니 선배가 표정이 싹 굳어지면서 어딜 가? 너 오늘 우리 도와주기로 했잖아. 까먹었어? 이러더래요. 레아는 당황을 하죠. 뭘 부탁한 적이 없고 자기도 약속한 적이 없는데 당황해서 어버버버 하고 있으니까 선배가 유리한테 그러더래요. 유리야 얘가 까먹었나 봐. 오늘 우리 동아리실 약품 정리하는 거 도와주기로 했었는데 어떡하지? 지금 3학년 선배들은 다 시험 공부 중이고 2학년도 나만 단번이고 1학년 중에는 레아만 괜찮다고 했거든. 나도 지금 청소용품 모자라가지고 사오는 길인데 이렇게 딱 맞는데? 놓치면 나 혼자 동아리실 정리 다 할 뻔했어. 혹시 유리도 같이 도와줄래? 이러더래요. 그랬더니 유리가 죄송해요. 저는 집에 빨리 가봐야 해요. 사실 엄마가 아프셔서요. 이렇게 답하더래요. 옆에서 보고 있던 레아가 좀 이상하더래요. 엄마가 아픈데 나한테 집에 같이 가자고 하나? 보통 안 그러는데? 이러면서 갸웃갸웃 하는데 선배가 레아 손을 잡아 끌더니 유리를 얼른 보내더래요. 그래? 그럼 가봐야지. 어머님 많이 아프시면 안 되는데.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다. 그럼 오늘 동아리실 정리는 우리 둘이 할게. 유리는 어머니께 얼른 가봐. 조심히 가. 하고 보내고 레아 손을 잡고 동아리실로 가는데 선배 손에 땀이 가득하더래요. 뭐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 투성이라 머리가 정리가 안 된 채로 끌려가는데 선배가 가면서 영 수상해 중얼거리더래요. 영문도 할 수 없이 끌려가서 동아리실에 도착하니 2학년 선배 몇이랑 3학년 선배들도 몇 명 있더래요. 레아를 끌고 온 선배가 레아를 안치고 한숨을 푹 쉬면서 저 지금 유리가 레아를 집으로 데려가려는 거 막아가지고 오는 길이에요 하더래요. 선배들이 잘했다면서 큰일 날 뻔했다면서 고생했다고 하는데 레아는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을. 그래서 물었대요. 도대체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 그랬더니 선배들이 얘기를 해주더래요. 너 3월부터 지금까지 몇 달간 아파서 결석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하면서 근데 아파서 결석하는 게 큰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이상한 거예요? 하고 물었더니 선배들이 이상하지. 왜냐면 아픈 애들이 구토하고 위장경련에 탈모도 온 애들이 있다고. 다 증상이 같은 게 이상하지 않아? 생각해보니 이상하더래요. 그런데 선배들이 또 근데 더 이상한 건 뭔지 알아? 걔네들이 다 유리랑 관련된 애들이야 하더래요. 갑자기 사고가 정지되더래요. 선배들이 계속 얘기해주는데 이 선배들이 동아리 애들이 번갈아 가면서 아픈데 그 아픈 증상이 다 비슷하니까 호기심이 들어가지고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니까 유리랑 같은 반이거나 유리랑 이동 수업이 같거나 유리랑 같은 학원이거나 아무튼 동선이 겹치는 애들이었대요. 그리고 너도 유리 집에 갔다가 아프지 않았어? 말문이 막히더래요. 이거 우리가 물증은 없는데 심증은 확실하다고. 그래서 너 유리 집 못 가게 막은 거라고. 갔다가 이번엔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이러더래요. 그리고 너 유리 조심해. 걔가 엄청 무서운 애야. 지금 봐봐. 걔 의심하는 사람은 우리 동아리밖에 없어.
다 걔가 돈 많은데 친절하고 베풀 줄 아는 착한 사람인 줄 알아. 조심해. 이래서 알았다고 하고 일단 집으로 왔대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이 주입이 되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유리가 간식을 자주 나눠주거든요. 먹을 거 주는 사람 앞에서는 풀어지게 되잖아요. 간식도 자주 나눠주고 예쁘장하고 똑똑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유리한테 무방비한 건 맞더래요. 그래서 확실한 건 아니지만 선배들 말도 일리는 있으니까 이제 주의 깊게 봐야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유리가 주는 건 받기는 받는데 바로 먹지는 않았대요. 다이어트 핑계대면서. 그래도 최대한 티내지 않으려고 조심했대요. 바로 손절할 수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게 애매한 상태로 보내고 있는데 하루는 유리가 결석을 하더래요. 아픈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유리가 아파서 결석할 것 같으면 레아한테 나 내일 못 간다고 얘기를 했을 텐데 아무 말도 없었어서 담임쌤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유리가 아픈 건 아닌데 유리 엄마가 아파서 입원하셨다고. 그래서 오늘 유리 못 온다고. 저번에 유리 엄마 봤을 때는 늘씬하시긴 했어도 병색이 없었는데 저번에도 아프시더니 요즘 자주 아프시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무실을 나와서 교실로 가다가 레아가 발이 멈춰지면서 소름이 쫙 돋더래요. 아, 유리 엄마는 유리랑 같이 사네. 밥도 같이 먹겠네. 유리 집에는 화학실험방이라고 하는 방도 있었지.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동아리 선배 교실로 뛰어갔대요. 선배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한 거예요. 유리네 엄마가 아파서 유리가 결석을 했는데 생각을 해봤더니 유리가 같이 살고 유리 집에는 화학실험방이 따로 있어요. 라고. 선배도 표정이 심각해지더래요. 이거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일단 선배들이랑 같이 의논을 해보자. 이따 수업 끝나고 동아리실로 와 해서 수업 다 마치자마자 동아리실로 갔대요. 갔더니 쏙쏙 선배들이 모이더래요. 그러더니 묻더래요. 레아야, 너 유리 집에 그 화학실험방? 거기 들어가 봤어? 그래서 아니요, 거긴 못 들어가 봤어요. 저번에는 유리방만 들어갔었거든요. 거기는 항상 닫아놓는데요. 유리는 거기서 실험도 해보고 실험 일지도 쓰고 해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둔다고 했어요. 자기만큼 화학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집에 없어서 자기만 들어간다고요. 했더니 선배들이 역시 의심스럽다고. 이걸 어쩌지? 바로 경찰한테 얘기하면 믿어주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린 증거가 없잖아. 하더래요. 사실이잖아요. 그 아팠던 애들이 증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다들 모여서 일을 어쩌나 저쩌나 고민하고 있는데 레아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엄마, 지금 유리 엄마가 아프잖아요. 유리 엄마한테서 뭔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요. 근데 어떻게 정보를 얻지? 선배들이랑 회의를 하다가 결론이 내려졌대요. 지금 유리 엄마랑 안면 튼 사람은 레아밖에 없으니까 레아가 병문안 가서 틈 봐서 물어보기로. 사실 그거 말고는 대책이 없더래요. 그래서 레아가 선배들이랑 돈 모아서 과일 음료수 사가지고 병문안을 갔대요. 병원은 유리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봤대요. 그래도 나 맛있는 음식도 해주셨는데 아프다는 소식을 몇 번 들었는데 가만히 있는 건 마음이 불편하다. 가서 얼른 나으시라고 인사라도 드리고 싶다고. 그랬더니 유리가 선선히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유리는 없고 엄마만 계시더래요. 유리는 왔다 갔다고. 그 우아하셨던 분이 머리는 죄에다 빠져서 숭숭 비어있고 볼은 헬쑥하니 들어가 있고 진짜 병색이 완연하시더래요. 그래도 레아는 알아보시더랍니다. 가서 인사도 드리고 얼른 나으시라고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사온 과일 주스를 드렸는데 아휴, 우리 유리가 방금 주스 잔뜩 주고 갔어.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하시더래요. 그래도 어떻게 빈손으로 와요. 제가 냉장고 넣어둘게요. 하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유리가 가져왔다던 주스병이 보이더래요. 이거다 싶어서 그 중에 하나 집어서 아주머니, 저 이거 먹어도 돼요? 그래도 제가 사온 걸 제가 먹기는 좀 그래서 했더니 흔쾌히 먹으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거 하나 꺼내가지고 들고 있으면서 얘기를 좀 하다가 인사드리고 나왔대요. 나오자마자 바로 선배들한테 전화했대요.
저 지금 유리가 가져왔다던 주스 갖고 있다고. 그래서 선배들끼리 근처 공원에 모였대요. 모여서 이거 우리가 바로 경찰로 들고 갈까? 들고 가면 조사해 줄까? 우리 말을 들어줄까? 하다가 일단 우리는 아직 학생이라서 우리 말을 안 들어줄 것 같다. 선생님한테 얘기하자 라고 결정을 내리고 바로 다음날 화학 동아리 담당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처음에 선생님은 당연히 안 믿죠. 근데 선배들이 그동안 조사해왔던 거, 애들이 아픈 거, 레아가 아팠던 거, 유리의 실험 지식 등등을 근거로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좀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아니더라도 경찰한테 얘기는 해봄직하다. 그래도 이걸 우리 멋대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으니 유리 아버님과 통화를 하자 해서 아버님 전화번호 알아봐서 바로 통화를 하시더래요. 근데 통화가 이어질수록 선생님 표정이 굳어지더래요. 통화가 끝나고 왜요? 선생님 뭐래요? 라고 하니까 아버님이 경찰서 앞에서 만나자고 했대요. 사실 자기도 좀 의심하던 중이라서 경찰에 얘기하려고 했었다고. 집에 있는 열대어들이 하나둘 죽어나가서 왜 그런가 하던 차에 유리가 열대어에 주사하는 걸 봤다고. 헉,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다 같이 경찰서 가서 유리 아버님 만나서 같이 경찰서 들어가서 얘기했대요. 경찰들이 듣더니 수사하겠다고 해서 일단 선생님하고 레아 선배들은 다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유리는 학교에 안 왔대요. 학교에는 아파서 못 온다고 다들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레아하고 동아리 선배들한테는 알려주더래요. 유리 화학 실험방에서 독곡물하고 실험일지가 발견됐다고요. 그 주스병에서도요. 열대어 사체뿐만 아니라 햄스터, 병아리 사체들도 있었고 각종 전문 서적들도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실험만 하다가 실제로 그 영향이 궁금해서 열대어에 손을 댔고 병아리, 햄스터로 옮겨지면서 사람한테까지 그 영향이 미친 거죠. 실험 일지도 내용이 대단했대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누구에게 얼만큼 투여했고 어떤 방식으로 투여했으며 실험 대상의 증상은 어떠하고 세세히 적어놨대요. 그게 증거가 된 거죠. 그래서 바로 구속이 됐는데 자기는 모른다, 안 했다, 엄마가 그냥 내 실험실에서 주워 먹은 거다 하면서 전면 부인을 했대요. 그래도 증거가 워낙 빼박이니까 나중에는 심신미약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정신병동으로 수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떠신가요? 오늘의 이야기? 사실 오늘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재구성했습니다. 이런 무서운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소름 돋지 않으시나요? 우리의 곁에는 선한 사람들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